과탄 잡설 한 장의 사인큐. 사당동의 여왕벌 투투팡. 이교도들의 재밌지 않냐? 과탄 잡설 한 장의 사인큐. 그래? 너 대학 때 보면, 쟤네 대학 때 보면 친구들이 학원 안 다니고 진짜 혼자 공부해서 대학 간 애들 많아요? 제가 그랬고 그 다음에 많았어요. 수시로 말고. 아니요, 정시도 더 있어야 되는 거의. 7, 80% 당시에. 응? 윤쌤이 학원 안 다니고 공부했고 학원 한 개도 안 다녔나? 고등학생 때. 지금은? 지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래? 딱 걸렸어. 근데 너 너무 신기해. 제가 인간 비율로 인간 봤을 때 물론 편협하게 저희 과 정도 수준인데 15%, 20% 이 정도는 학원 가면 아예 안 받고 왔고요. 그다음에 한 50%는 그냥 무난하게 왔고 나머지 25%, 30%는 이제 돈을 발라서 온 애들. 과외랑 엄청나게 거기까지 받아오면서 온 나는 애들. 뇌를 발라서 두드려 맞으면서 학원에서 규격 매가 있는 학원이었어요. 숙제 내주. 혼자 공부해서 대학 가기 쉽지 않나? 그래서 5분의 1 정도는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그래? 학원 가에 없이. 근데 지금은 왜 학원 다녀? 아니, 학원 다니나? 지금은 안 다니고 어쨌든 인강 듣는 것도 학원이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난 인강 고등학생 때는 인강도 안 들었으니까. 인강이 그 난 그게 궁금해. 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강 정도는. 맞아. 아니 난 그게 궁금해. 옛날에 학원 안 다녔는데 왜 지금 다니지? 아니, 학원- 옛날에는 공부가 재밌었고 지금은 공부가 재미없어요. 그때랑 지금 틀리죠. 고등학교 공부는 수준이 다르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수준이랑 똑같지 뭐. 나는 좀 그런 게 궁금해. 요즘에 좀 궁금해. 뭐가요? 아니 내가 중학교 때는 영어 단어가 쉽게 외워졌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잘 안 외워지더라고. 바보 된 건가? 뭐 더 어려우니까 그렇죠. 더 어려워서 못하는 건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가? 재미가 많긴 많지. 돈이 생기면서. 그거 하고 앉아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졌어. 그때는 나도 커서 굶어 죽을 것 같고 막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안 굶어 죽는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아니야 공부 좋아.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왔는데 중학교 학생 때 애플 외우는 것도 되게 쉬웠는데 고등학교 왔는데 막 단어들 외우는 게 과제 양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그런가? 그거 궁금했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영어 단어 600개 외우는 건 쉬운데 왜 15,000개 외우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1,000개 이상 외우는 거 만약에 그냥 이건 정확한 게 아니라 그거는 왜 어려울까? 이게 어떤 용량이 있나? 외우는데? 뇌도 용량이 있죠. 원래 사람의 뇌가 그 계산하고 암기하려고 만든 뇌가 아니래요. 근데 원래 그거 하려고 만든 용도가 아닌데 근 몇천 년 또는 수백 년 사이에 그걸 극도로 막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기술이 이제 교육이라는 거죠. 원래 사피엔스의 뇌는 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말 알아채고 이런 능력? 그거 어디서 들었어?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나 사피엔스 사야 되겠다. 재밌었어요. 우리 형부가 그거 읽어보라고 막 나한테 사줄까? 막 이랬는데. 읽다가 지금 아직 좀 두고 그- 있는데. 가서 사야 되겠다. 뭐냐 응. 총균쇠 같은 재밌네? 뭐라 그러죠? 인문사회? 뭐? 대서 뭐라 그러죠? 대서사. 되게 큰 규모에서 이렇게 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서 음.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송균수의 내용은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나 처음 들었어. 사피엔스는 특히나 인류학이나 뭐 이렇게 약간 과학적인 내용이 있어서 안 와가지고 과학생들이 이렇게 나 빨리 사야 되겠다. 사러 가야 되겠다. 재밌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은 우리가 막 수학 잘하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은 못하는 거라고. 원래 용도로 뇌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아인슈타인 수학 잘하고 뭐 수학자도 수학 잘하고 사실 못하는 거래요. 그 수학을 위해서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용도의 뇌가 있다면
걔한테 절대 이길 수 없고 그게 바로 인공지능 컴퓨터라. 그래서 계산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얘를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래요. 애초에 정확한 계산을 생각하면 계산기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애초에 계산기를 믿지 사람의 뇌를 안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그런 계산하는 쪽으로는 사람의 뇌를 절대 믿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죠. 아예 경쟁하려고도 하지 않는 때가 온다. 장쌤 시간은 많이 빼셨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바탄접설 환장의 네. 하이큐. 오늘 한 분 안 오셨나요? 왔어요. 지쳐서. 네. 누구신지. 아니 사실은 보고 있었어요. 아, 저 사인큐 우리- 하나, 사인큐 하나. 우리 우리 소개 안 했어요. 아, 오늘 그죠? 잘라다 붙이세요. 아, 잘라다 붙이겠습니다. 잘라다 붙였을 거예요. 아, 지금 하는 걸 다시 하면 붙여야 되는 거 되죠. 아니에요? 맞아요. 잘라 붙일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무슨 네. 건데? 오늘 방쌤 오늘 큐팡쌤 수업하실 차례죠? 네. 자 오늘은 네. 오늘 50분 정도에 맞춰주실 거죠? 네, 노력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물리 최쌤입니다. 네, 화학의 장쌤입니다. 한동안 놀고 있는 생물의 윤쌤입니다. 한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글쎄요. 네. 저는 사당몽동의 여왕벌, 박나래, 이영애, 큐팡입니다. 네. 왜 박나래고 이영애는 좀 이따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앞에 앞에서 파트에서 이제 배웠던 게 이제 뭐 우주가 생겨나고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원소가 생겼다. 여기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탄소와 철까지. 님께서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생긴 그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놈들을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이제 분류하기 시작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원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지금 많은 원소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 뭐가 있나 볼까요? 원소가 없는 곳은 없죠. 그 어떤 종류의 원소가 있느냐? 산소 일단은 뭐 질소, 질소가 여기 뭐 공기 중에도 많고 뭐 과자도 산소. 많고 눈에 딱 보이는 네. 그 단일 원소 하면은 금이 보이네. 금. 그렇죠. 네. 네. 비금속이 보이네. 비싼 금. 네. 그리고 뭐 철, 뭐 헬륨, 구리, 뭐 산소. 헬륨 뭐 어디 있어요? 헬륨은 어디서 많이 쓰죠? 좀 못 봤는데요. 이거요? 여기는 없어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헬륨도. 몇 개는 있겠죠. 몇 개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은데 그놈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라는 건데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가 몇 가지 정도가 되죠? 100개요. 100개요? 100개밖에 안 되나요? 더 많네. 지금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 한 120번 정도. 좀 뭐 더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본에서라든지 뭐 이게 웃긴 게 만들면 그만이죠. 맞아요. 계속 쭉쭉 만들어내요. 아주 조금의 시간만 존재해도 뭐 지금 한 120번인가 121번까지 나왔을 거예요. 네. 잠깐만 존재하는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쪼개지는 원자 거. 그러면 터질수록 안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예요? 그 안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거에 그럼 대해서 이제 가만 놔두면 붕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안 없어지는 거.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누구나 다 붕괴되죠. 철 말고. 네. 그렇죠. 네. 누구나 좀 시간의 참그- 차이일 뿐이지 붕괴는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라늄 같은 경우도 뭐 우라늄은 불안정한 원소가 아니고 분쇄되는 편이고. 아주 불안정한 원소. 네. 납도 납도요. 납도 결국은 네. 납도 붕괴되나요? 그럼요. 되죠. 네, 되죠. 이게 확률의 문제예요. 아니 뭐든 지금 확률이겠지만 그 시간의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아주 그 확률이 낮아서 그냥 뭐 안정한 원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률로 보자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죠. 네. 확률의 커트라인을 좀 정하면 얘네들이 몽땅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납도? 그 기준은 글쎄요. 뭐 과학자들이 협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 협의의 협의하느냐. 기준이 무슨 네. 어쨌든 뭐 일단 그런 120번, 110번 넘어가는 원소들은 실험실에서 연구소에서 만드는 원소들이고 그렇죠. 예.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원소의 끝판왕이 누구죠?
현재 뭐 주기율표에만 있는 것은 뭐 118번 오간의 손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 이후에도 뭐 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주기율표에 있는 거 보면은 그나마 좀 더 이름도 특이하네. 협의된 거 아닐까. 이런 원서도 있었나? 대부분 오간에서. 뭐 이거 막 그 뭐 실험실이나 사람이 이랬다고 하서 오간의 뒤에서는 뭐 니호늄 뭐 니버모늄 니호늄은 일본에서 만들었나 보네요. 아, 좀 궁금하다. 그런 거 그러면 같더라고요. 금도 변해요? 철로? 철까지는 잘 안 갈 거고 이제 뭐 왜냐면은 분기할 때 우리 알고 있지만 뭐 알파 분기엔이 무슨 뭐 베타 분기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보다 큰 차이로 변하진 않아요. 보통 분기할 때는 차근차근히 분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안정하다고 그냥 간주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뭐 그런 원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놈들을 어떻게 이제 발견했고 그리고 어떻게 분류했느냐에 대한 건데 현재는 분류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뭐 주기율표로 분류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주기율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아주 잠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화학 원에서 더 다루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시도했던 사람이 과학자가 있었고 그때 라부아제가 먼저 좀 시도를 했었고요. 그냥 4가지 종류로 그냥 대충 나눠놨는데 너무 적게 네. 나왔다. 너무 일단 발견한 것도 좀 적었고 사원소설? 체질 사원소설까지 네, 아니고 일본에서 공기 뭐 이런 건 아니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원소설은 아니고 그냥 뭐 대충 좀 비슷한 것끼리 분류했는데 별로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한번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구분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새쌍 원소설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니에요. 새쌍 원소설 여기는 안 나와서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환장의 3인큐의 주기율표 편을 보시면 또 나오거든요. 데베라이너. 잠깐 데베라이너가 새쌍 원소설을 이제 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에 있는 주기율표는 양성자 순서대로 분류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분류한 게 아니고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먼저 모아본 거예요. 성질이 비슷한 거를 모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얘들끼리 뭔가 비슷한 게 있는데 관계가 있는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원자량이 3개가 있으면은 그 3개 양 끝에 평균이 가운데 거더라 라는 이러한 뭔가 특징이 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뭔가 비슷한데 계속 분류하다 보니까 라고 해서 이제 새쌍 원소 3개씩 막 분류한 게 제베라이너가 처음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주기율표의 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세로선. 네, 족에 대한 어떤 기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나도 네. 했을 것 같아. 내가 이 시대에 살았던 그렇죠. 과학자는. 처음에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한 양성자의 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일단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보자는 거죠. 뭐야 네. 물에 넣었더니 불 붙네? 그렇죠. 뭐 네. 이런 거. 네. 일찍 태어났을 누구랑 결합할 때 얘 한 개랑 계속 결합하네? 거. 그런 애들끼리 이런 식으로. 이런 분류하려고 하는 욕구가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런 본능인 것 같아요. 그 생물에서도 왜 분류하기 최초의 학문이라고 그랬었거든요. 뭐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진짜. 네, 화학에서도 그렇죠. 네. 뭔가 그 왜 불 막 이런 원소설도 그 뭔가 이렇게 분류시키고 싶은, 모아보고 싶은. 그렇죠. 네. 나도 근데 유럽의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거. 그렇죠. 귀족으로 태어나야 되고. 남자로 남자로 태어나야 되고. 여자면 안 돼요. 여자면 안 돼요.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네. 그 사상 체질 같은 거. 체질을 내가 태양의 네. 태음이 진짜. 그러네요. 네. 진짜 본능인가 봐요. 그치. 얼마나 쉬웠을까. 그래서 분류를 시작해봐, 그 다음에 이제 데베라이너 해봤었고, 그 후에 이제, 뉴렌즈라는 사람이, 신대륙이죠, 뉴렌즈. 그러네. 네. 처음 듣는다. 뉴렌즈라는 사람이 이제, 뉴렌즈라고 하는데, 이름을 뉴렌즈. 뉴랜드즈. 네, 뉴렌즈인데. 뉴랜드즈구나. 네, 근데 뉴렌즈라고 해요, 그냥 뉴렌즈. 발음할 때는. 네, 뉴렌즈라는 사람이 이제 옥타브설을 했는데, 이 사람은,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도레미파솔라시 도
도랑 도랑 똑같은 것처럼 뭔가 8번째마다 뭔가 비슷한 게 있네라는 그런 선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 주장은 처음 주장됐을 네. 때 사람들이 엄청 무시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무슨 맞아. 나도 무슨 유사과학처럼 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자연에 있다 막 이런. 그럴 수 있죠. 네. 뭐 세상이 음악이냐 막 이러면서. 근데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거의 웬만큼 딱 8번째마다 발견된 게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맞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죠. 솔직히. 살짝 틀렸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까지 뭐 다 발견된 것도 아니고 뭐 소위 말하자면 지금의 뭐 빈칸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막 짜맞췄으니까. 내가 그거 읽었으면 진짜 막 아, 반론하고 이게 뭐야? 그렇지, 그럴 막 수 있죠.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제대로 인정받는 사람이 이제 맨델레이프. 아 드디어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예. 맨델레이프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이제 그 상대적 진리학, 그 원자량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근데 분류를 하면서 달랐던 점이 뭐냐면은 억지로 껴맞추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이게 맞지 않는 거는 그냥 빈칸으로 두고 여기에는 규칙성이 안 맞으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거는 규칙이 안 맞으니까 뭔가 규칙에 맞는 어떤 딴 놈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자기만의 이 원소 교육을 다 붙여놔 버렸어요. 그냥 아직 발견이 안 된 거다라고 하면서 맨델레이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죠.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아, 그러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보면 이 뭐 학문이 주로 무슨 뭐 독일 뭐 이쪽에서 네. 많이 발달, 영국, 그렇죠. 뭐 프랑스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 뭐 이러면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 맨델레프를 지지했나요?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지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실제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실제로 발견됐을 때 그때 완전하게 재조명됐죠. 완전. 재조명. 예, 예측이 맞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뭐 63종의 원소들을 이제 원자력 순서로 배열하면서 그 주기성이 벗어나는 것들은 예측했다. 예측하면서 하나의 주기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그래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완벽하진 않았고 고쳐진 게 있었나 보네요. 그 원자력 순서로 하면은 규칙에 맞지 않는 게 꼭 생기긴 해요. 무조건. 뭐뭐 있었어요? 궁금하다. 뭐 지금도 이제 주기율표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르곤이랑 칼륨 같은 경우도 지금의 주기율표로는 아르곤이 먼저 와 있는데 원자량은 오히려 아르곤이 더 작아요. 칼륨보다. 그래서 원자량 차이로 순서대로 하면은 무조건 규칙에 맞지는 않게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칼륨이 더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더 실제로 가볍다는 거죠. 더 중성자가 네, 더 중성자가 적어서. 더 적다는 거. 칼륨이 더 적다고요? 맨델레이프는 양성자, 중성자 몰랐을 테니까는 그거 순서를 그렇죠. 그냥 그런 네. 것들을 몰랐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는 확실하게 만드는 걸 제대로 성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즐리라는 사람이에요. 뭐지? 모즐리라는 사람은 이제 X선 있잖아요. X선. 네. 왜요? 저 나라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아 모즐리 영국 사람이에요. 그쵸? 네, 영국 왠지 사람. 그랬을 것 같아요. 있잖아, 제가 있잖아요. 모즐리? 독일, 네. 영국, 프랑스 얘네들이 하면 막 지지하면서 그 네. 약간 이게 과학의 중심에 그 당시에 과학 중심에 소외된 나라 사람이 주장하면 왜 뭐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뭔가 좀 배척하고 네. 뭐 그런 게 그래서 울었어요. 있었겠죠. 이제 네. 영국 모즐리. 네. 네. 이제 X선에 이제 그 투과하면서 그 파동을 연구하면서 양성자의 수를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계산하면서. 네. 그것도 모르는.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양성자의 수를. 네. 양성자의 수와 그 X선과에 회전하면서 나오는 그 파동을 계산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율을 계산해가지고 양성자가 몇 개 있을 거다고 예측한 거죠. 네. 양성자 수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원자에. 그래서 그 모즐리가 그 양성자의 수를 규명하면서 양성자 순서대로 이제 현대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토대를 닦은 거죠. 우와 신기하다. 네, 그럼 신기하다. 이때가 몇 년도예요? 이때가 한 1900년도? 거의 그 정도? 그럼 이때 이미 X선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나 보네요? 그때죠. 네, 네. 그때쯤이죠. 렌트겐 더 네, 전사예요. 거의. 더 전사에 그래요? 엑스레이 네. 만든. 엑스레이를 만드는 과정이 전자를 집어던져가지고 금속판에 그 전자가 금속판 가까이 가면 거기는 양성자들 때문에 전자들 때문에 그런가? 그죠? 전자들 때문에 튕겨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다가 끼익 하면서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가속을 해버리니까 전자기파가 확 만들어져요. 그게 엑스레이예요.
근데 그게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전자가 많을 거고 그 전자가 많을수록 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 되니까 아마 엑스레이의 파장이 달라졌을 거고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모듈리가 현대 주기율표의 기초가 되는 이제 양성자 수를 발견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 모듈리가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 나갔다 전사했어요. 아이고 상당한 인재였거든요, 화학에서. 아이고 그래서 막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그 독일이 가장 영국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은 모듈리가 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일화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모질린 사진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사진 있지 않을까요? 있을 거예요. 대부분 막 맨델레프 대머리 그 사진만 나오고. 크긴 잘 조명하진 않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막 인물을 막 조명하진 않았던 있어요. 것 같아요. 사진 있어요. 어디 봐. 그 참전했는데 당연히 사진 찍고 참전했겠죠. 그렇죠. 그래요? 네, 네. 어디 봐. 잘생겼네. 젊은 때밖에 사진이 젊은 없어요. 사진밖에 네. 없네. 그래서 그래. 몇 년 살았지? 87년부터 15년까지 2015년 살았으니까 짧게 살았죠. 20년 30년도 못 살았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주기율표는 이제 양성자 수대로 배열되어 있고 이제 족과 이제 주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뭐 족은 아시겠지만 세로줄이고 그다음에 가로줄은 주기고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또 원 과목에서 배울 거니까. 그리고요. 뭐 크게 이제 원소들은 한 2가지 정도, 뭐 정확히 뭐 3가지 정도 나누는데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중금속 이 3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금속을 왜 금속이라고 하죠? 금속은 뭔가 금에 속하기 때문에 금에 속하기 때문에 세부치. 네. 세부치에 속하기 그치.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 그러니까 뭔가 공통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금속으로 분류할 것이고 맞죠? 네. 비금속은 비금속끼리의 뭔가 비슷한 성질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놈들을 이제 뭐 금속과 비금속 중금속은요? 준금속 뭐냐면요. 무거운 금속이에요? 금속 준. 준이에요. 준. 준. 네, 준이에요. 준은 뭐냐면은 금속 같기도 하고 비금속 같기도 한 애매한 놈들이다라는 거죠. 금속요? 예를 들면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로 쓰죠. 실리콘. 금속의 성질은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 있고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이 있는데 중금속은 약간 애매한 거죠. 조금만 해주면 전기 통하다가 또 어떻게 하면 또 안 통하다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가 그 반도체 원료들이 네, 원료들로 많이 쓰죠. 게르마늄. 저만이. 그렇죠. 지금 바뀌었죠. 게르마늄은 바뀌었어요. 옛날 이름이고요. 게르만 사람이 네. 저마늄 이제 요즘 저먼이잖아요. 저마늄이라고 일래. 저마늄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저마늄 뭔가 재미가 없어요. 게르마늄. 게르마늄 황토탕. 재밌잖아. 그래서 내가 게르마늄 이런 거. 게르마늄 다이아마늄. 걔도 그런 거예요? 왜냐면 뭔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저 하나도 모르는데 뭔가 특이하니까 게르마늄 황토탕 뭐 그래서 글쎄 그거는 솔직히 왜 게르마늄 왜 붙여놓은 건지 막 모르겠어요. 게르마늄 팔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유사과학이죠. 유사과학 비슷하고 실제로 뭐 저마늄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할 텐데. 근데 이 돌이나 금속이나 이런 걸 몸에 쥐고 있을 때 효과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옥 실험 봤거든요. 옥 실험. 옥? 네, 몸에 옥을 지니고 있으니까 생체 막 활성화를 막 연구를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졌대요. 우와.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신진대사가 더 안 좋아서 평균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대요. 뭐지? 그럼 아마 제 생각에는 플라시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노인분들은 옥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를 좋게 받았고 젊은이들은 아무리 실험이라고 해도 이거 옥 팔찌 끼고 근데 만약에 그게 그 실험이 맞게 하려면 이거 옥이라고 이게 알려지지 아니야. 않은 상태에서 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걔를 발표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 실험의 검증은 거쳤을 거 아니에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간 누가 봐도 오기를 보면 오긴가 그걸 아닌가. 실험을 하려면 이거 옥이 뭔가 아니고요. 케이스에 담궈가지고 옥이 아니고 빛이 네, 전자발입니다 하고 끼어졌을까요? 전자 팔찌입니다. 빛이 팔찌인데요. 스마트 팔찌입니다. 막 이렇게 스마트 해서. 팔찌. 네.
스마트면 오히려 또 이제 젊은 층에서 네. 막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좀 믿기가. 어쨌든 그래도 게르마늄은 어떻습니까? 중금속입니까? 아니면- 준금속입니다. 준, 네. 준. 아 맞았어. 맞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온천 갔다 와서 게르마늄 헌터탕 그래서 한번 아, 그렇군요.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주기율표상의 오른쪽 위가 이제 비금속이고 왼쪽 아래쪽이 이제 금속 쪽이고요. 그 사이가 이제 중금속인데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네. 수소는 수소는 특별하게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주기율표가 약간 V자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약간 U자 모양 이렇게 푹 파였잖아요 처음에. 네. 그래서 그냥 걔는 좀 예외로 수소는 좀 예외로.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규칙성 하려면 나 근데 이게 이해 못합니다. 규칙성 이게 그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성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는 건데. 그렇구나. 네. 자연한테 언제든- 그걸 요구하시면은 언제든 예외는 우리 항상 예외를 인정 못하죠. 네. 학교에서도. 네. 그 생물이 예외가 엄청 많대요. 뭐 너무 아니, 당연한 근데 있고. 그 네. 예외가 엄청 많은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점점 변화해져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변화가 안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이름을 붙이려 하고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게 아니고 네. 방금 저는 잘 그냥 수소는 왜 맨날 금속 그 타워에 있잖아 타워 금속 네. 타워 일족 금속 타워 일족 금속 일족 타워에 있잖아요. 제일 위에 탑에 있느냐? 있으면서 왜 얘는 금속이 아니라고 하나? 일쪽에 넣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어, 일쪽에 네, 성질을 맞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않잖아. 수소를 뭐 있는 거 없어요? 아, 양 그거 껍질 빼고? 아니 그 수소를 그냥 아예 따로 그려놓는 것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 보통 주기율표에도 네. 밑에 뭐 란탄족이랑 뭐 악티늄족 이렇게 따로 빼놨잖아요. 음. 얘네들처럼 수소 빼놔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수소도 그거는 따로 궁금해. 빼놓는 사람 그 만들어 놓은 주기율표도 있긴 해요. 어, 네. 주기율표 어떻게 보면 약속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서 일쪽으로 이렇게 그 주기율표 탑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변하는 뭐 아름다운 증가하거나 점점 감소하거나 이런 것 중에 수소는 안 들어가요? 뭐 그러한 성질들을 보자면은 수소도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걔네들의 전자 배치에 따라서 어떠한 원자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를 뭐 떼내는데 어느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통 화학에서 많이 보는데 성질들을 그런 화학적 성질들을 근데 수소는 그건 맞긴 해요. 네, 왜냐면은 제일 위에 있으니까. 단지 금속만 아니고 네, 나머지는 성질을 다- 봤을 때 얘가 어떻게 지들끼리 모아서 금속을 만드는 건데 수소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또 이게 그렇죠. 주기율표가 X축, Y축 2차원이라서 완벽하게 이게 규칙성이 안 드러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3차원의 구형이었다면 꼭대기에는 딱 한 점이 약간 다른 축이 겹치는 막 그런 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2차원이니까 이런 안 맞는 애가 생길 수 있죠. 그 왜 지구본 펼치면은 안 맞듯이 그죠? 뭐 그럴 수도 네. 있겠네. 그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 족과 주기 말고도 어떤 기준 잡느냐가 되게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종이에다가 표현하려고 이거 하는 한번 시도해보세요. 할만하네요. 3D 3D로 있어요. 그런데도 수소는 네. 그 위로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어.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주기율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에 대한 성질들을 막 나와 있어요. 성질들이 뭐 질소 어떻게 쓰느냐, 뭐 알루미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간단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알고 있죠? 질소는 상식이죠, 상식. 상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식 통합과학 정도는 질소는 상식으로 막 보자는 거죠. 질소는 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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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과자를 포장할 때 많이 왜 하필 걔를 왜 쓰냐 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왜 쓰냐면은 안정하니까 N2는 상당히 안정하죠. 그러면 왜 대기 중에 질소는 많은가요? 안정을 그것도 안정하니까.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로 변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변했어요? 네. 산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많이 같죠. 물론 이제 산소는 나중에 생긴 거긴 하겠지만 막 물에 녹기도 하고 네, 물에 좀 녹기도 하고 질소는 정말 잘 안 녹아요. 네, 정말 잘 녹지도 않고 뭐 물론 산소도 잘 녹는 편은 아닌데 미량은 그래도 질소보다 좀 높고 그래서 막 비율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옛날보다 네, 보면. 맞아요. 네. 근데 앞으로도 비율 증가하겠네? 질소에 대한 비율이요? 전체 구성 성분들 중에서 질소의 음. 비율이 다른 애들은 막 대기 과거부터 배수만 봤을 대기에서 때? 대기에서
다른 애들 막 흩어지거나 흡수되거나 막 하는데 질소는 계속 그 자리에 그렇죠, 뿌리 깊은 그렇죠. 네. 나무처럼 이렇게 그래서 있어서. 질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화학에서 배우겠지만 그 생물이 쓰는 데는 꼭 필요하거든요. 질소는 생물 사는 데는 왜냐면 DNA에 들어있는 게 질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뭐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따르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비료를 만들죠. 예, 그래서 뭐 그때 뭐 화학에서 나중에 배웠겠지만 질문 있습니다. 네. 질소 갑자기요. 네. 그러면 갑자기 뭐 질소가 DNA 만드는데 필요하다고요? 생명체 구성 원소예요. 단백질에 표정이 단백질이 있어요? 네. 단백질도 있어요. 식물 이파리 먹으면 질소 그럼요. 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소도 풀 먹고 인간도 네. 인간도 식물 먹어서 질소가 그렇죠. 네. 그게 활성화된 형태로 가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질소 순환이라고 해가지고 한 4단원 네. 이런 네. 마지막 단원에 나올 텐데 네. 생태계 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채식 먹어서도 그러면 DNA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 소는 그러면 뭐 먹고 그러면 아니 사람이 네. 사람 할 수 있죠. 잡식인데. 잡식인데. 네. 대박. 그러니까 뭐 뭔가 이제 사람들은 먹어서 흡수할 수 있는데 이 식물들은 먹을 수 없으니까. 아 나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질소를 못 쓰니까 이 질소를 다른 형태로 바꿔가지고 비료를 주기도 하죠. 사람들이. 네,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거 시즌 1때 네, 뭐 정말 나중에 시즌 1때 정말 재밌는 단원이었는데. 아쉽다. 질소 고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금속이면서도 좀 가볍기도 하고 뭐 좀 더 얇게 펴지거나 뭐 길이 늘어나기도 하니까 호일. 네, 알루미늄 호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근데 알루미늄은 많이 보는데 같은 금속인데 나트륨은 안 쓰잖아요. 네, 나트륨은 또 이제 또 다른 성질이 있으니까. 네, 나트륨은 더 물러요. 네, 거의 뭐 나무 칼로도 썰리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너무 커요. 나무 칼로 썰어요? 네, 나무 칼로 썰어요. 아. 그리고 너무나 반응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물 살짝만 나도 폭발하시는 건 다들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나트륨이 폭발하시나요? 나트륨이 폭발하는 거는 다들 아실 나트륨님 거예요. 폭발하신다! 아니 제가 한번 폭발 직전. 얼마 전에 나트륨 같은 실험하다가 큰 콜 한번 다쳐가지고 왜요? 그거 많이 넣어도 잘 폭발 안 하던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폭발까지 아니 그래도 한 엄지손톱만큼 넣으면요 폭발은 해요. 아, 저 폭발 안 하는 했는데- 거는 그 나트륨이 아니 그게 산화돼서. 아니고요. 사실은 폭발했는데 네. 예, 저 선생님이 네. 너무 엄청난 폭발을 너무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축제할 때 그 나트륨 폭발 실험합니다. 오세요. 막 그 분수대로 오세요. 막 이런 거 했어요. 막 불러가지고 방구 치고 애들 왔는데 그 나름 나트륨 이만큼은 아, 오. 그만큼은 안 폭발 안 하죠. 우리 네. 막 하고 해서 막 터질 줄 알았는데 애들을 모아놓고요. 그 정도 하려면 밖에서 해야 되고 일단은 한도령 분말로 밖에서 했죠. 밖에서. 밖에서 그 고무대야에다가 네. 한 길쭉한 거 한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그 양갱이만큼 그 한 양갱만한 거 정도 넣어야 돼요. 네, 큰거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셨어요. 모자 요거 넣어가지고 이거 막 넣으면은- 사람들 왕창 모이게 해가지고 이러면 약간 딱 소리 날걸요 아마? 딱? 빵! 네, 아니, 빵! 빵! 이랬는데 우리가 빵! 원한 거는 네. 진짜 네. 폭탄 터지듯이 그 정도. 네. 근데 칼륨을 이 정도 하면 폭발해요. 칼륨도 그 엄지 손톱만큼? 네, 칼륨은 엄지 손가락?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정도면은 네. 그래도 엄손가락 정도만 하면 폭발할 거예요. 훨씬 더 반응성 크기 때문에. 네. 칼륨이 더 위험하구나. 네. 칼륨 사야 되겠다. 예? 근데 그럼 조심하셔야 루비듐 사면 안 돼요, 루비듐? 루비듐은 비싸서. 비싸기도 하고 일단 네. 네, 보관하기도 좀 그래서 왜? 그 다음 거 사세요. 세슘. 세슘. 아니, 프랑침은. 프랑심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잘. 프랑심 되게 얘는 되게 제가 알기로는 프랑심이 프랑스에서 많이 나나요? 아니 방사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가만 놔두면은 막 발광한다고 들었어요. 보면 안 되겠네. 네. 되게 짧게 존재한대요. 뭘 하더라? 아무튼 뭐 찾아보세요 한번. 네. 그래서 뭐 다양한 것들이 많죠. 프랑침 이름 붙인 거 보니까 무슨 퀴리 부인 냄새 난다. 위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퀴리 다 부인은- 이제 위키가 네, 퀴리 부인은- 퀴리 냄새 나, 퀴리. 퀴리 부인은
저기 사람.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네. 예. 아 폴란드. 아 폴란드인. 네. 아니야 루마니아. 폴란드 있던데.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아니 폴란드 같은데요? 그 폴란드 이름 붙여서 하나 만들었잖아요. 어디요? 폴란듐? 폴로듐. 폴로듐. 알았어요. 그럼 네. 프랑스語퀴리 부인 남편이 만들었나봐요. 그래요? 아니 검색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마리 퀴리랑 원소들의 피에르 퀴리. 주기성들 중에서 이제 같은 족끼리 다양하게 모아놓은 거에 대한 성질들을 좀 살펴봐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까 말했던 그 일족 원소들 탑, 금속 탑들 걔들 뭐라고 하죠? 금속탑. 그 칼리 원소. 알칼리 금속이라고 아. 하죠. 걔들. 알칼리 금속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수소 빼고. 그렇죠, 수소 빼고. 예, 그리고 프랑스은 페레가 만들었어요. 페레가요. 네.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 예. 왠지 프랑스 사람일 것 같긴 했어요. 그 사람 프랑스요? 우리도 코리안듐 하나 만들자. 코리아듐. 네, 코리안듐. 이젠 너무 발견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다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칼리 금속들의 성질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물러요. 금속인데도 좀 무르고 반응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왜냐면은 금속들이 반응한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전자를 잃는 건데 얘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만 잃어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잃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애보다 쉬운 거죠. 두 개 잃거나 세 개 잃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얘들은 반응성이 크고 물에만 넣어도 금방 반응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반응은 물에 넣었을 때 얘들이 녹아 들어가면서 염기성 물질이 되고 좀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폭발성도 있고 뭐 칼륨 같은 경우는 이만큼만 넣어도요. 조금만 넣어도 불이 이만큼은 어느 이만큼이 정도예요? 어느 안 되니까 새끼손가락 정도만 넣어도요. 새끼손가락 전체요? 새끼 손톱. 손톱. 새끼 손톱만큼만 넣어도 음. 불이 붙어요. 칼륨 얼마예요? 글쎄요. 사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는 건 보일 수 있어요. 나트륨보다 비싸였어요. 키로당? 나트륨보다 비쌀 것 같아요. 지금. 얘들은 그리고 칼륨 폭발 싫어합니다. 이거 해야지. 나트륨은 그냥 보관해도 괜찮은데 네. 칼륨은 기름에다 꼭 보관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그 막 불 붙으면서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그 칼륨의 불꽃에서 볼 수 있죠. 보라색으로 불꽃이 막 일어나니까. 물에다 넣어도 불꽃색이 나와요? 우와. 네, 왜냐면은 타니까요. 네, 거기서. 네. 그래서 그 얘들이 녹게 되면은 물과 반응해서 녹게 되면은 염기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나트륨 녹으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염기성. 수산화트륨. 그렇죠, 수나트륨 만들어지고요. 해봤어. 칼륨 녹이면은 수산화칼륨. 만들어지고. 네, 이런 하나 더 식으로 물어보세요. 수산화 루비듐. 제가 만들어 본 적 없어가지고. 수산화 프랑슘.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페노프탈렌 용액 떨어뜨리면은 붉은색으로 변하죠. 네, 페노프탈렌 용액은 뭐냐면은 지시약. 산염기 지시약이죠. 염기성인지 알 수 있는 지시약인데 네임드죠.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 알칼리 금속인 이 하나의 그 족에 있는 놈들은 예전에 그 새싹 원소에 있던 것처럼 그 새싹 원소에서도 리튬, 나트륨, 칼륨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 당시에 데베라이더가 이 화학 정질이 비슷하죠. 그래서 뭐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것 중에 딱 하나만 더 볼게요. 할로젠 원소. 옛날에는 할로겐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할로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7족 애들인데 얘들은 비금속 중에서 대표적인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18족인 그 비활성 기체들을 빼고 금속과 비금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인데 할로젠에는 뭐가 있죠? 할로젠에는 불소요. 불소. 옛날엔 불소라고 많이 했죠. 요즘 애들은 불소라고 잘 모르고요. 이름 불소가 더 글자 수도 작고 네, 좋은데. 말하기 편한데. 언제 네. 다시 원상복귀 되나요? 글쎄요, 이제 뭐 세계화기 때문에 이제 불소를 플로리 뭐 이렇게 불러야 네.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영어식으로 아니, 왜 하겠다는 영어식으로 꼭 읽어야 되나요? 예, 독일어식으로 읽으면 안 되나요? 뭐라고 하는데요? 독일어 뭔데요? 아, 비슷할걸요? 잠깐만요. 아니 뭐 중요하지 않고요. 옛날에 뭐 플로르라고 했잖아요. 플로르. 근데 이제 플로린으로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뭐 염소도 클로린. 영어로는 클로린이죠. 근데 염소, 그리고 뭐 브로민. 브로민도 옛날에는 브롬이라고 두 했는데 글자였죠. 브로민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요. 아이오딘도 옛날에 요드라고 했지만 아이오딘으로 바뀌었죠. 얘들은 비금속 중에서 제일 반응성이 커요. 너무 놀랐어. 왜요? 불소를 독일말로 했더니
플로리니. 따라갑시다. 갑시다. 네. 플로린. 플로린으로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비금속으로서 이제 상온에서 그 기체로 존재하고, 특별히 17종 원소들은 기체로 존재할 때 기체의 색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상온에 존재하는 색깔이 있는데, 뭐 아이오딘은 알 것 같아요. 아이오딘은 무슨 색이죠? 보라색. 보라색이죠. 네. 그리고 브로민은 빨간색. 빨간 브라운색. 브라운색. 그니까요, 그렇죠. 브로민 아닐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브로민인 건 모르겠는데요. 약간 젓갈색이에요. 젓갈색. 그러니까. 오, 그니까. 실제로 근데 약간 비슷하긴 해요. 네, 브라운과 비슷하고. 근데 그 염소 기체는 약간 황록색, 황색을 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할로젠 원소들은 비금속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커가지고 다른 원소가 되게 잘 반응을 해요. 마치 알칼리 금속처럼. 쌤. 네. 염소, 네.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요,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굳이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되네요. 네. 진해진다고 봐야 되나? 근데 또 브로민하고 아이오딘하고 또 브로민이 좀 더 진하다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오딘 완전히 무슨 보라색이 아니라 진한 팥죽 색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은 기체로 존재할 때랑 다르기 되게 때문에. 아름다운 색깔인데요, 사진 네, 보니까. 이건 이제 기체라서 그런 건데, 그래요? 그 아이오딘은 상온에서 고체예요. 네. 음. 그리고 브로민은 액체고. 근데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면 뭐 당연히 약간은 증발되고 뭐 승화될 거니까. 그래서 보면 기체 상태를 보면은 뭐 색깔은 글쎄요, 점점 진해진다고 생각할 수 아니,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진 보니까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그래서- 얘기 듣는데 그거 맞아요? 뭐요? 브로민이요. 네. 남자가 맡으면 안 된다. 아 그런 말 진- 있죠. 근데 누구나 다 안 좋죠. 그래서 지금 할로젠 원소들은 다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다 안 좋아요. 다 유독성이고 특히 이제 염소 기체 같은 경우는 그 옛날 그 독일에서 유태인 학살할 때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독성이 상당히 그럼 강하죠. 어디로 갈수록 독성이 높아요? 뭐 위쪽이 원자량이 있잖아요. 증가할수록? 염소가 더 독성이 클 거예요. 네. 원자 보도가 증가할수록? 아니요, 아, 반대로 작을수록? 위로 갈수록. 네. 음... 근데 독성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그럼- 모르겠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그럼 염소가 되게 강하다고 불소 보는 해요. 기체인 즉 플로린 기체가 제일 네. 독성이 강한 거군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반응성이 플로린이 더 커요? 네. 제일 커요. 그럼 거꾸로네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속에서는 이렇게 돼요?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네. 그 비금속에서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네, 약간 반대죠. 네. 이거는 좀 더 심화 과정을 네, 심화 과정을 나중에 아. 배우면 되고요. 그 얘네들 어떻게 이용하느냐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다시 한번 뭐 더 나오는데요. 계속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는 거예요. 통합과학에서는 뭐 리튬 같은 경우는 알고 리튬 계시죠? 배터리. 리튬 배터리, 리튬 배터리, 폴리머. 예. 리튬 폴리머 배터리 있죠? 네. 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현재 그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뭐 터널 안에 조명이라든지 뭐 비료라든지 뭐 비료는 뭐 터널 안에 조명은 뭐죠? 할로겐 등. 할로겐 등도 있죠. 할로겐 등은 터널 안은 아니고요. 터널 아. 안에 등은 제가 알기로는 나트륨 등이죠. 어. 네. 할로겐 등은 주로 가로등에 많이 쓰죠. 가로 많이 쓰거나 뭐 차 말고요. 그 뭐야 전시회나 이런 데서 좀 더 어떤 거 그 밝게 볼 때 뭐 비금속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더 주목하게 만들 때 많이 쓰죠. 그 비료로도 많이 쓰죠. 왜냐면은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물에서 뭐 아시겠지만 비료 3대 요소가 상당히 NPK. 많이 필요하죠. 나트륨도 필요하고 칼륨도 비료에 필요하고. 무슨 비료의 3대 요소가 NPK잖아. 질소, 인, 칼륨, 포타슘. 그 K가 지금 나오는 네, 지금 알칼리 그 금속의 칼륨? K. 네. 생물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식물에서도. 그리고 뭐 부족한 거. 치약에는 아시죠? 플로린, 불소 많이 들어있고. 뭐 왜 소독할 치약에는 불소가 들었어요? 불소가 충치 불소가 예방에 이제 약간 좋다고 합니다. 네, 충치 예방하기 왜 때문에 그러지? 그게 무슨 코팅막을 코팅막을 만들어요. 그 이 치아에. 충치를 만드는 미생물들을 이제 방면해주는. 네. 그런 그런 효과가 용도도 있죠. 있고 뭐 코팅 용도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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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졸리신 것 같은데요, 되게 많이.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영장 물을 소독하는 데는 이제 뭐 염소들 많이 써도 람수. 염소도 많이 하죠. 악셀. 네, 좋진 않죠. 사람들한테 많이. 그 상처 소독할 때 아이오딘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라는 것들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얘들이 이 많은 원소들이 또 어떠한 결합을 해서 또 어떠한 물질들이 또 많이 생성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 단원 한 거예요? 솔직히 한 단어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빨리 했어야 되는데 딴 얘기 많이 하면서 못했어요. 네. 다음번에 네. 팬들이 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요. 다음번에 네. 계속 이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네. 저희가 워낙 바쁜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 5시간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방쌤 거는 큐티팡 쌤 거는 샤샤샤 좀 잘라가지고 네. 살짝 좀 부피를 좀 줄이고 네. 장쌤은 좀 늘려가지고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죠. 어떻게 늘리지? 마술사네, 마술사. 천천히 말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숨 쉬는 소리도 좀 넣고 해가지고 네. 맞추겠습니다. 갖다 붙이면. 네. 아니, 뭐 다음 거 붙여도 될 것 같아. 바로 뭐 단어도 다른 게 네, 아니라. 한 1년 쉬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1년에 보는 저는 거네요. 1월 1일도 좋고, 1월 2일도 좋고, 1월 3일도 좋고, 그러면 첫 안 주말도 되시고요. 좋고. 네. 일단 마무리하고 얘기할게요. 아, 그렇구나. 이거. 예. 길었습니다. 네. 바탐잡살 한 장에 사이큐. 수고하셨습니다.